네,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완성 가이드 회원 관리 교육을 진행하게 된 아이맵 사업성공지원팀 이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할 교육은 소셜 로그인과 회원가입 혜택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셨던 분들과 아이맵에서 사이트를 이제 막 생성하신 분들, 그리고 타사, 네이버 보드 혹은 카페24 등에서 사이트를 이전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회원가입을 설정하는 방법과 소셜 로그인을 진행하는 방법, 그리고 회원가입 중에서 어떠한 부분으로 고객을 이제 모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혜택, 그리고 회원 확보하는 방법 등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사이트 운영 관리 등에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회원 가입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처음부터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소개드릴 부분은 사이트 상단에 회원 가입 및 로그인 버튼을 추가하는 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사이트를 처음으로 방문한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출발점이 바로 이 상단이라는 영역에 이와 같이 회원 가입 및 로그인 버튼을 요출시키는 부분인데요.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맵 부분에서 여기에서 관리자 모드로 먼저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위에 디자인 모드가 있어요. 상단 쪽에 이와 같이 상단 설정이라는 글씨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상단 설정 쪽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위젯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미리 이와 같은 형태를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냐면 오른쪽 클릭하시면 로그인 장바구니 위젯이라는 부분을 의미해요. 일단 이 부분을 잠시 제거하고 제가 추가하는 방법에서부터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로그인 장바구니 위젯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내역을 클릭해 주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글자 형태로 보이실 텐데요. 이때 글자가 아닌 아이콘 형태로 만약에 변경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로그인 장바구니 설정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 내역에서 이 이미지 부분을 아이콘 형태와 같은 부분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변경 진행하실 때 로그인 후, 로그인 전과 같은 내용도 변경 진행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진행을 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로그인 부분에서 해당 회사의 혹은 해당 사이트 자체에 대한 로고 혹은 관련된 뭐 이미지 혹은 아이콘 등으로 변경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내역을 통해서도 변경 진행이 가능합니다. 관련 건에 대한 부분은 사이트 회원 가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제일 먼저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때 또 많이들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 제가 위젯을 추가를 했더니 제가 연결을 해놨던 이 메뉴들에서 이와 같은 점점점 형태가 보이네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죠? 라고 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백이 부족하고 자리 공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금 만들어져 있었던 내용에서도 여백 자체를 늘리거나 혹은 해당 견에 대한 것을 위치를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 메뉴에 대한 부분도 훨씬 더 잘 보이고 이전과 같은 동일한 형태가 구현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게시하기를 진행을 하시고 나면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형태와 같은 부분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알려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일단 아이맵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원을 가입하는 유형이라는 부분을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라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일반 회원과 사업자 회원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희 고객사 유형 중에 하나인 덴티스트에 대한 이미지를 예시본으로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 일반 회원이 뭐냐, 이 사업자 회원이 뭐냐라는 것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사용에 대한 목적성 같은 경우는 일반 회원이라는 것은 즉 해당 사이트를 접속을 하고 가입을 하고 구매를 했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트를 접속해서 가입하고 구매한 고객을 일반 회원이라고 일컫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사업자 회원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거냐면요. 해당 업체에 대한 상품을 구매하는 사업자, 즉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해당 업체에 대한 임직원모를 진행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자 회원이라고 일컫기도 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장갑을 팔고 있는 사이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제가 사업자 회원을 만약에 받고 있다면 이 사업자 같은 경우는 대량 구매를 많이 진행하는 도매거래 사업자 혹은 해당 업체 자체에 대한 임직원들을 위한 임직원 사이트를 운영하는 목적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건지 임직원몰 때문에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제가 여기 밑에 넣어드리긴 했는데 한번 진행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관리자 페이지를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저는 지금 디자인 모드가 되어 있으니 관리자 페이지로 다시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네, 관리자 페이지 이렇게 접속을 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보시면 환경 설정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환경 설정을 들어가시고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 여기에 회원가입, 그룹 등급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 주세요. 그러시게 되면은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 이와 같은 가입 폼 형태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와 같은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여기서 가입 유형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설정할 건지에 대한 설정은 이쪽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저는 일반 회원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리시면 보시면 이렇게 사업자 회원이라는 글씨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하나 더 체크를 하면 좋을 부분은 일반 회원이냐 혹은 사업자 회원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필수로 정의하는 정보가 조금씩은 상이합니다. 일반 회원인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이름과 연락처 부분을 저희가 필수로 제공을 받고자 하는 것에 반해 사업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업체가 맞는지 사업자가 맞는지에 대한 검증 과정이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호와 사업자 번호를 저희가 일대로 필수 정보로 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한 이거 진행했을 때에도요, 사업자 내역을 진행하실 때 제일 많이 진행하는 게 제가 아까 임직원몰 기준으로 해서 제일 많이 진행을 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해당 건을 진행했을 때 사업자 회원 자체에서도 이 가입 절차에 대한 부분을 제한을 조금 걸 수가 있어요. 이 가입 절차에 대한 부분을 정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 양식도 잠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잠깐 보여드렸다. 회원에 대한 부분을 클릭을 하니 설정 부분이 클릭이 되면서 이와 같이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항목으로 자동으로 넘어왔던 부분 기억나시죠? 이처럼 일반 회원이냐 사업자 회원이냐에 따라서 이메일 인증을 진행을 하면서 가입을 하는지 혹은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서 진행을 하는지 혹은 가입만 하면 바로 로그인이 되게끔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흐름을 설계하는 이 절차 같은 경우가 회원가입 절차 설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 이 자동가입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진행했을 때 가입을 하고 실제로 고객의 정보를 기입해서 로그인했던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별도의 인증이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곧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입만 하면 누구나 쇼핑을 하게끔 만드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지금 이 두 번째, 운영자 승인 후 가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고객이 가입을 하면 그 이후에 이 운영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로그인이 가능하다. 결국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자 자체에 대한 승인 과정이 없으면 이분은 계속 비회원 상태로 머물러져 있는 거인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걸 실현을 진행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내역에 대한 승인 방법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이 부분은 관리자 페이지 들어갔을 때, 여기서 사용자 관리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사용자 목록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실제로 해당 건에 대한 사용자를 확인을 하고 로그인 진행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으로 연결 진행해 주실 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저는 지금 보시면 관리자 형태로만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진행했을 때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내역들이 다 보이시고 그리고 승인할 수 있는 절차 쪽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밑으로 들어가면 이메일 인증 후 가입. 이 부분을 사실 제일 많이 진행하는데요. 이 내역은 어떤 거냐면 실제 이 사이트에 접속을 했었던 사용자에게 가입을 했을 때 등록했던 이메일의 정보값으로 저희가 인증 메일을 발송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이메일 이에민이라면 이메일의 이에민의 고객님께서 땡땡땡 사이트를 가입을 진행하신 것이 맞으신가요? 와 같은 확인 메일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걸 클릭을 했을 때 가입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인증을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7일이라는 이메일 인증 과정을 진행하지 않게 되면 이전에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가입했었던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역 등으로도 좀 유연하게 고객의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한 좀 다른 절차 등도 좀 추가를 하시면서 좀 운영 등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진행했을 때 제일 중요했었던, 제일 많이 문의했었던 소셜 로그인을 설정하는 방법이 대충 어떻게 되느냐, 이걸 사실 제일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어떤 절차로 가입을 했고, 그리고 가입자 유형과 가입 절차를 정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됐었다면, 이제는 사이트에 접속을 했었던 고객들이 보다 더 쉽게 사이트에 가입하고 로그인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부분이 이 소셜 로그인 설정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소셜 로그인 설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는데요. 해당 건 같은 경우는 저희 대표 고객사 중에 하나인 닥터피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소셜 로그인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국내외 대표 포털 사이트 부분인 뭐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 등의 계정을 이용해서 보다 더 간편하게 로그인을 하고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뜻해요. 아무래도 요새 사용자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 스스로 예를 들어서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하나하나 계속 입력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분을 좀 번거롭게 많이들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서비스들 내역에서도 이와 같은 소셜 로그인, 간편 로그인 기능을 도입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아이맵에서 지금 가능한 플랫폼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라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많이들 구성하고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카카오와 네이버를 대부분 많이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해당 건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요금제 버전 기준으로 진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무료 요금제인 프리 요금제에선 사용은 좀 어려우시고요. 스타터 이상 버전에서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셜 로그인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짚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기능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사이트에 방문했었던 방문자는 클릭을 한 번을 진행함으로써 빠르고 편하게 회원가입을 할 수 있고 로그인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사이트를 운영하는 관리자 혹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가입을 진행했을 때 하나하나 기입을 했어야 됐다는 번거로움에 대한 이 가입 장벽을 낮춰서 회원가입률과 그로 인한 상품 구매율을 증대시킬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좀 소셜 로그인 같은 경우는 사용자 경험을 좀 향상시키고 비즈니스 성과를 좀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도 제가 여기 밑에 같이 첨부를 해드렸는데요. 이때 좀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 간략한 가이드와 자료로 진행하기보다는 실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도 한번 보여주세요라는 고객분들의 의견이 좀 많아서 이번 시간에는 소셜 로그인을 실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네이버 로그인입니다. 현재 아이맵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과 같은 여러 소셜 로그인 설정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고객사분들이 제일 많이 설정하고
선호했었던 기능이 네이버 로그인에 대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으로 알려드리고요. 그 이후에 카카오 로그인 중에서도 조금 더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부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네이버 로그인을 진행하는 이 설정 방법을 진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 진행을 해야 되는 기능 같은 경우가 가입 및 그룹 설정 부분에서 같은 이름으로, 그 중에서도 뭐 닉네임으로 중복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제 방지 옵션 해제 기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해당 건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설정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이라면은 저희 네이버 로그인 설정하기라는 이 가이드를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보시면 네, 그러면 네이버 로그인 설정하기라는 가이드를 참고하시면서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가입 및 그룹 설정에서 같은 이름 닉네임으로 중복 가입 방지 옵션을 해제해 주세요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다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닉네임을 1인 1 제한과 같은 제한이 설정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동일한 명칭으로, 동일한 닉네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좀 민번한데요. 아무래도 이 중복으로 가입하는 부분을 방지하게 되면 제가 예를 들어서 혜민이란 이름으로 이를 설정했는데 다른 추가적으로 뭐 이혜민이 아닌 박혜민이라는 사람이 혜민이라는 이름을 가입하게 시도했을 때 이 기능이 중복으로 되게 되면 이 분은 회원가입을 할 수 없는 기능처럼 되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이트를 가입하시는 회원은 하나를 읽는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중복 가입 방지라는 부분을 해지를 꼭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해당 건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아니면 관리자 페이지를 들어가시게 되면 아래쪽에 보시면 환경 설정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오늘 좀 많이 보시게 될 기능인 것 같긴 한데요. 이 환경 설정 쪽을 들어가시게 되면 제가 바로 적어내요. 회원가입 그룹 등급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와 같은 가입폼 형태가 보이실 거예요. 이 가입품 형태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 이름이라는 글씨 보이시죠? 이 이름이라는 글씨 옆에 보시면 수정이라는 글씨가 있고 여기에서 같은 이름으로 닉네임으로 중복 가입이 방지라는 기능인데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동일한 이름으로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제한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선택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됐다면 중복 가입이 불가능. 근데 만약에 제가 이처럼 선택 가입 부분이 해제가 되어 있다면 동일한 이름으로 중복 가입이 가능하게끔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돌이켜서 네이버로 만약에 정보식이면 제가 네이버 이름에서 혜민1이라는 로그인으로 가입이 된다면 그냥 가입하면 되는 거고 박혜민이라는 사람이 이혜민1이라는 이름이 아닌 뭐 혜민1이랑 똑같은 이름으로 했을 때 동일하게 같은 이름에 대한 중복 가입 부분이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로그인할 수가 있다는 거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역까지 마치셨다면 이제부터는 사이트에 방문을 한 이 방문자가 내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받은 이 가입 항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때 확인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이 네이버 로그인, 이 연동을 진행하는 API 정보 입력 단계에서 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공통 항목 부분과 이 가입되는 이 폼 관련된 내역에서 확인하는 정보에 대한 부분은 좀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등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형태가 되어 있긴 한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다시 환경 설정 여기에서 회원가입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바로 로그인 진행하는 부분에서 네이버 로그인 진행했을 때 1단계에 해당하는 부분 보시면 이 부분 그러면 다음 부분, 2단계 부분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1단계 같은 경우는 조금 간편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단계 건 여기가 조금 많이 어려워하셨던 부분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제 네이버에 대한 로그인을 연동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자체에 대한 이 개발자 센터 쪽으로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 개발자 센터로 진행하시는 부분에서는 아이웹에 대한 회원가입에 대한 정보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네이버 아이디 패스워드에 대한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눌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넣어봤는데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오시게 될 겁니다. 이때 여러분께서 진행하셔야 되는 과정은요, 연동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조금 더 크게 해드릴게요. 위에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글씨 보이시죠?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동 과정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누르시게 되는 이 과정이 똑같이 여기에서도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서 어플리케이션 등록하는 과정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시죠? 저희는 이 2단계 과정을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어플리케이션 등록을 하게 되면 저는 예시건으로 해서 한번 진행했었던 목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보이는 형태가 있긴 한데요. 이거 제외했을 때 만약에 처음에 여러분이 들어갔다고 하거나 혹은 만약에 처음이 아닌 형태가 되면 똑같이 여기 등록 과정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여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이름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이름이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로그인을 진행할 때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이름, 결국은 사이트 이름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 이름이라는 걸 뜻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다면 저는 예지 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형태로 해서 진행하시는 거고요. 글자 내역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사이트 이름에서 이모티콘이 많거나 혹은 뭐 하트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 좀 제거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리고 나서 진행하시는 부분은 사용 API를 설정하시는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진행할 부분은 당연히 네이버 로그인이니까 로그인을 체크를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네이버 로그인 진행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아까 했을 때 필수적으로 체크를 했었던 과정들이 좀 있었죠. 그 과정이라고 만약에 예를 보자면 이 부분이겠죠. 여기서 잠시 제가 보면 이름이라는 항목이 될 거고 연락처라는 항목이 되겠죠. 그럼 이 두 개는 제가 필수로 받고 있었던 정보이니 처음에 여기에서도 진행하실 때 회원에 대한 이름과 근데 여기서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진행했을 때 네이버 로그인으로 진행하는 정보이니까 이때는 여기 이메일에 대한 정보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다른 도메인으로도 설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좀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보 같은 경우는 회원에 대한 이름과 이메일, 네이버로 로그인하니까 이메일 주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외적으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선택 항목으로 여러분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번 짚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 부분이 조금 아까 내역이랑 좀 상이하게 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저희 사이트에서 가입을 했을 때 제가 고객의 정보를 습득했을 때 필수적이었던 부분은 여기 성별, 여기 이름이랑 연락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네이버 로그인을 진행했을 때의 내역에서는 참고로 진행하시게 됐을 때 여기 연락처에 대한 부분은 미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미지원되는 항목이냐라고 설명을 드리자면 생일, 연령대, 출생연도, 휴대전화번호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아직은 미지원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체크 부분을 해제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네이버의 이메일의 정보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로그인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고객에 대한 정보값에서는 이름과 이메일을 체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아래쪽으로 들어갈게요. 여기에 로그인 오픈 API 서비스 환경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항목이 어디 부분이냐면요. 저희 일단 2단계 진행, 여기 3단계까지도 저희가 진행했었던 부분인데 여기 3단계 쪽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아까 제가
미지원 아직까지는 미지원되고 있는 항목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시죠? 여기에서 이제 저희는 연결에 대한 로그인 진행할 수 있는 URL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PC 웹에 대한 부분은 설정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저희는 환경 추가를 여기 PC 웹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PC 웹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서비스에 대한 URL을 입력해 주세요와 같은 화면이 이렇게 이뤄지게 되는 건데요. 저는 예시 사이트에 대한 URL을 잠깐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는 화면 조금만 더 잡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어 있었던 형태인 거고 이 부분에서 제가 로그인 API 설정을 진행하실 때는 제일 먼저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PC, 웹버전 기준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 웹버전 진행하실 때 이 서비스 URL이 뭐냐, 콜백 URL이 뭐냐라고 문의를 하시는데요. 이 서비스 URL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사이트 고유 링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 거 예시 사이트 기준으로 만약에 보여드리자면 이 예시 사이트에 위에 이 링크 있죠? 그대로 복사하시고 여기에 붙여넣기 진행을 해주시면 근데 여기서 이제 밑에 콜백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면 그대로 붙여 넣는데 그 뒤쪽에 여기 가이드와 적혀 있는 부분과 같이 OAUTH라는 부분을 추가로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여기를 가져와 볼게요. 복사하시고 이렇게 가져오시고 네, 이렇게 가져오시는 거고 추가로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 부분도 가이드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긴 한데요. 서비스 URL이랑 콜백 URL 부분에서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바로 SSL 보안 서버 인증서를 설치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실제 HTTP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HTTPS로 변경이 돼야 되는 작업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내역이 내가 가입이 SSL 여부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가 혹시 만약에 헷갈리시다면 이 여기에서 이쪽에 보시면 이 연결은 안전합니다. 로 되어 있으면 SSL 연결이 올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진행하실 때 보시면 이쪽에서도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혹시나 SSL 여부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실제로 HTTPS와 HTTP까지만 되어 있는 부분을 추가로 같이 기입을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콜백 같은 URL은 최대 5개까지 기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형식도 추가로 등록을 해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등록하는 과정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있었다면 이 옆에 플러스 버튼 있는 거 있죠? 이 플러스 버튼 그대로 눌러주시고 그대로 추가 진행을 하시되 HTTP까지만 있게 되고 여기 S를 이렇게 제거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 그렇게 하시면 지금 저희는 3단계 이 과정을 끝마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진행했을 때 모바일 버전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저희가 했었던 거랑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는 거든요. 여기에서 환경 추가해서 여기 모바일 웹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이 부분 그대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추가, 추가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시고 아래에 대한 부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등록하기 과정을 거치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바로 3단계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그럼 3단계 꺼내서 등록하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클라이언트 넘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디냐? 4단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보이시면 내 사이트에 이 내역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진행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있었던 내역은 이 예시 사이트 부분에서 관리자 페이지로 연동 작업을 진행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확인했었던 거 그대로 컨트롤 C에서 가져오는 건데요. 이거 진행하는 거 가이드랑 좀 대조하면서 확인하셔야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서 가이드와 사이트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로 넘어간다라고 적혀 있는 거죠. 여기서 이거 브라우저 탭을 끄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실제로 저도 이거 연동하다가 제가 삭제를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했었던 값이 다 날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이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 다시금 이제 번거롭게 진행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절대로 사이트를 어디로 이제 뭐 삭제하거나 끄지 않는 형태가 되어 있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그냥 바로 왔다 갔다 이동하시는 형태가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내역을 아이맥 관리자 페이지로 연동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이맥 관리자 페이지에서 진행하는 방법은 확인 들어가시고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환경 설정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이 환경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소셜 로그인 지도 공유라는 글씨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연동하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어떤 걸 진행할 건지 선택할 수 있는 게 보이시죠? 저희는 네이버 로그인을 진행하고 있으니 여기 네이버 로그인을 이렇게 체크 진행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저희가 아까 봤었던 이 글씨들이 보여지는 거 보이시나요? 저희 일단 네이버 로그인을 연동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쳤으니 당연히 사용 여부는 활성화 진행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넘버는 어디서 가져오는 거냐? 여기. 저희 개발자 센터권에서 만들었었던 형태. 그럼 여기서 그대로 컨트롤 C 진행해 주시는 거고,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크릿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들어가시면 처음에 여기 보면은 마스킹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이 마스킹 되어 있는 형태를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럼 이걸 눌러서 그대로 가져오기 진행을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현재 4단계 건에 대한 부분을 거친 과정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4단계 건에서 저희 아까 클라이언트 넘버 확인했었죠? 이 클라이언트 넘버를 아이맥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환경 설정, 소셜 로그인 지도에 대한 부분으로 그대로 이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 당연히 사용 여부는 ON으로 켜주시는 거이고요. 계약 대한 정보를 이대로 기입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는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시는 거는 5단계 건인 거 있겠죠? 5단계 로고 이미지 등록하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거 진행하시는 게 어디 쪽에 있냐면요.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 보시나요? 이쪽에서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가져오는 부분을 진행하실 때 내역을 보여드리자면, 제가 여기서 말고 이쪽으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했던 과정이 있고, 이미지가 제가 지금 아이콘이 사이즈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거든요. 일단 사이즈권에서 로고에 대한 부분 추가하실 때, 많이들 제 교육에서는 사이즈를 대체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최적화된 사이즈가 한 번에 등록 가능한 사이즈가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신 분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자면, 보시면 로고 이미지 사이즈 같은 경우는 권장 사이즈가 140 픽셀, 140 픽셀 사이즈로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JPG도 가능하시고요. PNG 사이즈도 가능한 형태인 거고요. 당연히 GIF 움직이는 형태로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하시는 거인 건데 진행하실 때 방법은 아까 우리가 했었던 방법에서 로고 이미지 진행하는 부분이 이렇게 여기 있었죠. 제가 지금 여기서 로고 이미지 부분이 지금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 잠시만요. 제가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같이 하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네, 보시면 로고를 무조건 등록하라 라는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파일을 선택을 여기서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로고, 사이트에 대한 로고를 그대로 등록하기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서도 권장 사이즈는 140, 140 사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500KB 이하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사이즈가 140, 140으로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당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미지 크기를 좀 조절이 좀 용이하도록 만들어드린 사이트인데, 어, 혹시 제가 또 화면이 또 변경될 수 있으니까 여기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 시팅창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 크기를 같이 조절할 수 있는 사이트인 건데요. 여기 사이트 채팅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140, 140으로 로고 이미지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이 내역을 클릭한 다음에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너비랑 높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저희가 140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하면은 여기서 475, 413이었던 부분이 140, 140 형태로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 이런 우리는 사이즈가 조절된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저장을 진행을 해보면 여기에 아이콘 부분으로 가져오기 진행을 했을 때 이렇게 바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사이즈가 안 맞으면 등록 과정이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지금 방금 140, 140 사이즈 자체를 조절 진행했었기 때문에 바로 파일 등록이 가능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로고 사이즈 진행하시고 등록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가능하실 것 같아서 참고자 사이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 사이즈 부분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수정이라는 글씨가 있는 거 보이세요? 이 수정이라는 글씨까지 눌러주셔야 이 등록한 로고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부분까지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이 과정까지 거치신 다음에 검수 요청하러 가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이렇게 여기서 검수 요청하러 가기를 누르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과정이 몇 번째냐?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이 바로 5단계까지의 과정이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있는 거 보시죠. 이렇게 파일을 가져오고 등록하고 검수 요청. 파일을 꼭 입력을 하시고 아래 수정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이전에 보시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에서 조금 이걸 누르고 아래쪽을 가고 검수 요청하러 가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정 버튼을 놓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 꼭 로고를 입력하고 수정을 누르고 검수 요청을 하러 가야 된다. 이 순번으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여기까지 진행했다면 이제 검수 요청을 진행하는 단계로 이제 갈 수가 있겠죠. 검수 요청하러 가는 단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되는데 저희가 이미지를 넣고 진행했을 때 화면이 바로 여기 화면이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수정을 진행하고 검수 요청할 때 이렇게 바로 넘어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검수 요청 가이드 확인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실제로 여러분 사이트에서 네이버 로그인 진행을 하려면은 네이버의 검수 과정을 무조건 거쳐야 되고요. 이 검수 과정이 정확히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진행하려는 이 정보와 그리고 실제 사이트에서 정보하려고 하는 이 정보가 일치하는 게 맞는지를 검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일치한 정보가 있게 되면 네이버 로그인으로 가져올 수 없는 정보다. 혹은 네이버 로그인에서 필요하지 않는 불필요했던 정보를 수집하려 한다와 같은 이유로 검수 과정에 대한 부분이 반려 처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되도록이면 해당 건에 대한 부분이 가능한 요소건에 대한 부분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죠. 제가 보면은 아까 처음에 회원 이름과 이메일 주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필수 값을 체크했더니 이렇게 정보가 있는 거 보이실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약간 어려우실 건데요. 캡처 파일을 업로드한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어떤 과정인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여기서부터는 가이드 내용으로 조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제가 여기까지 진행했었던 내용인 거 보이시죠? 캡처 사진을 진행했던 부분이 정확히 어떤 거냐면요. 이 내역이 실제로 네이버 로그인 부분이 잘 연동이 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캡처를 따는 거일 거예요. 그 캡처를 따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하면요. 제 거 예제 쇼핑몰 여기는 실제로 네이버 연동을 제가 지금 임시로 오늘 진행해 본 케이스인데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무엇을 잠시만요. 혹시 제가 사이트를 하나 더 열 수가 있어서 혹시나 만약에 화면도 안 보이면 말씀해 주세요. 보실까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네, 맞아요. 작은 창 맞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셨을 때 여기에 로그인, 회원가입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죠? 이 회원가입을 눌렀을 때 여기 네이버로 시작하기라는 부분이 잘 연동이 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캡처 사진을 하나하나 전부 다 첨부해 주셔야 되는 과정일 거예요. 이 과정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긴 한데 네이버 감수 과정을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한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진행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참고로 여기서 제가 꼭 알려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이걸 진행했을 때 로그인 진행하는 이 캡처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체크를 진행하시면서 따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진행했을 때는 실제 제가 아까 이 애플리케이션을 진행했었던 이쪽에 대한 아이디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로 접속을 했을 때의 정보 기준으로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진행했으면 이 사람은 네이버 아이디에 대한 연동 진행했었던 정보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로그인 되는 것처럼 보이시게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마치 제 거 기준에서 지금 제가 했을 때 계속 여기가 로그아웃이 되기 어려웠던 것처럼. 그러니 이때 진행했을 때는 테스트 아이디로 꼭 캡처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을 여기 아래쪽에 테스트 아이디 등록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부분을 진행해서 새로운 아이디로 네이버 개발자 센터로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멤버 관리로 진행하시면서 캡처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연결 진행을 해주시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과정까지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네이버 로그인에 대한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다른 걸 또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많은 고객사분들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많이 진행하시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던 연동 작업을 진행하시는 것에 반해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1초 회원가입과 같은 혹은 카카오 싱크와 같은 부가 서비스를 이용해서 많이들 연동 진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연동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주요 기능 들어가시게 되면 앱스토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연결하는 부분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하나 우리가 앞전에 네이버 연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서 뭐 컨트롤 값 뭐 이런 거를 계속 진행했었다면 클라이언트 넘버 등을 계속 진행해서 동하시라면 이 1초 회원가입과 같은 부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게 유료 서비스예요. 그러다 보니 사이트에 추가를 진행하고 결제를 진행하게 되면 해당 업체권에서 진행하라는 방법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이와 같은 1초 로그인이라는 부분이 추가로 보여지게 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알려드리고자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동안에는 제가 회원가입을 어떻게 설정을 하면 되고, 소셜 로그인과 같은 부분을 어떤 식으로 연동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다면, 이제는 회원가입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회원가입을 조금 더 쉽게 모색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일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상단에 티비너 만드는 건데 보시면 이건 예시 사이트 기준으로 보여드리면 위에 회원가입 3,000원 포인트
이렇게 하거나 혹은 새로운 뭐 회사 기조이나 혹은 뭐 뷰티 서비스나 혹은 뭐 봄 서비스 부분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졌다라고 하시면 이와 같은 부분에 신규 제품을 선보이는 기능으로도 많이들 사용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기능을 진행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사이트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회원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이 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에 제일 좀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으실 때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IMF 부분에서 디자인 모드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디자인 모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위에 상단에 저희가 노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제일 위에 상단 쪽으로 노출되어 있죠. 그러니 상단 기능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띠배너 부분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띠배너에서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부분에서 빈 섹션을 하나를 추가를 해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갔을 때 띠배너 들어가시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던 부분을 위로 올리시기 진행을 하시거나 혹은 이렇게 눌렀을 때 배너 부분을 이미지로도 넣으실 수가 있고요. 혹은 텍스트 기반으로도 넣으셔서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텍스트였다면 눌러서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는 거인 거죠. 그래서 상단 TV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사이트의 특성에 맞춰서 만들어서 구현해 보시면 좋으실 기능이어서 이 기능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상단에 대한 부분에서 또 말씀드리자면 배너에 대한 부분은 저는 지금 텍스트로 진행했는데 이미지로 구현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시더라고요. 이미지로 만약에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사이즈도 지금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PC, 웹버전 기준으로 지금 가져온 건데 1440 픽셀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위아래 기준 헬스는 30픽셀, 높이는 3세, 가로 여백은 대한 부분은 1440 픽셀로 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좋다라는 부분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IM앱에서는 미덕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미덕 상담이 정확히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채팅 상담을 연결하시게 되면은 상담을 저희 상담원들도 같이 보면서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게 미덕 상담인데요. 고객님의 화면을 저희 쪽으로 연동해서 보여주시면 이 매니저분께서 전화 혹은 전화는 아니지만 실제 음성이 노출되거나 채팅 상담으로 노출되는 기능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미덕 상담 부분이어서 여기다 한번 참여해 보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